병원 창밖으로 계절이 3번이나 옷을 갈아입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푸르던 잎이 붉게 물들고 다시 앙상한 가지 위로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일 때까지 저는 줄곧 이 딱딱한 침대 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오늘 저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도 슬픈 생일을 맞이하려 합니다. 아버지가 사오기로 한 커다란 초코 케이크를 기다리며 저는 낡은 도화지 위에 우리 가족의 행복한 내일을 그려 넣었어요. 하지만 병실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던 제 귀에 들려온 것은 아버지의 발소리가 아닌 복도 끝에서부터 들려오는 차가운 울음소리였어요. 도화지 구석에 적어 내려간 아빠 사랑해 라는 말은 과연 누구에게 닿게 될까요? 뭉개진 생크림 속에 숨겨진 눈물겨운 약속. 그 가슴 먹먹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말아주는 남자입니다.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시고 무료인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오민환입니다. 올해로 8살이 되었고, 이 병원 침대 위에서만 벌써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어요. 다른 친구들이 알록달록한 책가방을 메고 학교 운동장을 힘차게 뛰어다닐 때, 저는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독한 약 기운에 취해 잠드는 법을 먼저 배웠어요. 제 기억 속의 세상은 온통 차갑고 밋밋한 하얀색 뿐이었어요. 하얀 벽, 하얀 이불, 그리고 저를 내려다보는 의사 선생님의 하얀 가운까지 말이에요. 오랜 투병 생활 때문인지 저는 또래 아이들보다 조금 더 눈치가 빠르고 어른스러운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조금만 깊어져도 오늘 제 몸 상태가 어떠한지, 수치라는 것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오늘은 1년 중 가장 가슴 뛰고 설레는 날입니다. 바로 제가 손꼽아 기다려온 저의 8번째 생일이기 때문이에요. 아침 일찍부터 병실을 찾아온 간호사 누나는 평소보다 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제 손등에 얇은 바늘을 꽂아 주었어요. 따끔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저는 입술을 꼭 깨물고 씩씩하게 웃어 보였죠. 오늘만큼은 아픈 아이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고, 퇴근하고 오실 아버지를 누구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맞이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는 침대 옆에서 제 마른 다리를 정성스럽게 주무르시며 자꾸만 창밖을 살피셨어요. 미나나, 오늘 컨디션은 좀 어때? 아빠가 저녁에 아주 큰 선물을 사오신대. 어머니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너머에 담긴 깊은 걱정까지 다 감추지는 못하셨어요. 저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죠. 사실 몸은 불덩이처럼 뜨겁고 자꾸만 기침이 나왔지만 아버지와의 약속을 생각하면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오늘 퇴근길에 세상에서 제일 커다란 2단 초코 케이크를 사오시겠다고 손가락을 걸고 꼭꼭 약속하셨거든요. 초콜릿이 듬뿍 발라진 케이크 위에 빨간 딸기가 예쁘게 얹어진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졌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드릴 깜짝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크레파스와 도화지를 꺼냈어요. 손가락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아 바들바들 떨렸지만 온 마음을 다해 선을 긋기 시작했어요.
도화지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케이크 상자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 옆에는 머리카락이 아주 많고 튼튼한 다리를 가진 건강한 제 모습도 그려 넣었어요. 그림 속에 저는 더 이상 환자복을 입고 있지 않았고 아버지의 손등에 매달려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점심으로 나온 멀건죽은 반도 넘기지 못했지만 그림을 그리는 손길만큼은 멈추지 않았어요. 노란색 크레파스로 아버지가 걸어올 길을 칠하고 파란색으로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병원 생활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그렇게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창밖의 빛이 조금씩 주황색으로 변해갈 무렵 제 마음은 벌써 병원 정문 저 멀리에 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케이크를 들고 병실 문을 활짝 열며 민원아, 생일 축하해 하고 들어올 그 순간을 수백 번도 넘게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어요. 하지만 해가 저물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병실 안의 공기가 조금씩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댔고 복도 저편에서는 평소와 다른 소란스러운 발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알지 못했어요. 제가 그린 이 도화지 속 아빠의 미소가 제가 볼 수 있는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말입니다. 병원 복도에 걸린 커다란 시계바늘이 숫자 7 위에 딱 멈췄어요. 아빠가 오기로 약속한 시간이 되었지만 굳게 닫힌 병실 문은 좀처럼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환자복 소매를 걷어붙이고 창문에 하얗게 서린 김을 손바닥으로 쓱쓱 닦아냈어요. 까만 밤하늘 아래로 병원 정문을 지나는 자동차 불빛들이 마치 별똥별처럼 눈부시게 반짝거렸어요. 평소라면 벌써 병실 문을 활짝 열고 우리 강아지 생일 축하해 하며 달려오셨을 아빠인데 말입니다. 어머니는 아까부터 복도 끝으로 나가 누군가 계속 통화를 하고 계셨어요. 돌아온 어머니 얼굴은 아침보다 훨씬 어두워 보였고 저와 눈이 마주치자 얼른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는 도화지 구석에 아빠가 오실 길을 노란색 크레파스로 조금 더 길게 그려 넣었어요. 아빠가 길을 잃지 않고 저를 빨리 찾아올 수 있게 아주 밝은 색으로 꼼꼼히 칠했어요. 엄마, 아빠는 왜 안 와? 초코 케이크 녹음한 맛 없는데. 아빠가 길 잃어버렸어? 제 물음에 어머니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제 작은 손을 꼭 잡으셨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손은 냉장고에서 금방 꺼낸 물병처럼 차가웠고 아주 조금씩 떨리고 계셨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병실 안은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저는 아빠에게 보여드릴 그림에 아빠의 넥타이를 마저 색칠하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제일 좋아하시는 파란색 넥타이를 정석껏 칠하며 문 쪽을 자꾸만 쳐다보았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가자 병원 입구 쪽이 갑자기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빨간 불빛을 번쩍거리는 구급차들이 커다란 비명을 지르며 응급실 앞으로 모여들었어요. 복도에서 들려오는 바쁜 발소리와 사람들의 다급한 외침이 제 병실 안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주머니에서 울리는 전화를 받더니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리셨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으로 뚝 떨어졌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줄 생각도 못 하시는 것 같았어요. 민원아, 엄마 금방 갔다 올게.
여기서 그림 그리고 있어. 알았지? 어머니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헐겁게 벗겨진 발걸음으로 복도를 향해 뛰쳐나가셨어요. 홀로 남겨진 병실은 갑자기 너무 넓고 무섭게 느껴졌어요. 복도 저 멀리서 할머니의 자지러지는 통곡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크레파스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누군가 아주 슬프게 우는 소리에 제 마음속에서도 알 수 없는 무거운 기분이 몽글몽글 피어올랐습니다. 아빠가 나를 잊어버린 걸까? 아니면 진짜 길을 잃어버린 걸까?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도화지 속에서 활짝 웃고 있는 아빠의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도화지 속에서 케이크 상자를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창밖의 밤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병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죠. 간호사 누나들도 제 병실 앞을 지나갈 때면 평소와 달리 눈을 피하며 서둘러 걸어갔어요. 저는 침대 밑에 떨어진 노란색 크레파스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아빠가 오실 길을 더 밝게, 더 크게 그려야 할 것만 같았어요. 그래야 아빠가 이 무서운 어둠을 뚫고 제 생일 파티에 늦지 않게 올 수 있을 테니까요.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는 빈 병실에서 저는 혼자만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며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하지만 제 작은 심장은 자꾸만 쿵쾅거렸고 왠지 모를 슬픈 예감이 제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밤 10시가 훌쩍 넘었을 때 굳게 닫혀있던 병실 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어요. 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제가 알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눈은 토끼처럼 새빨개져 있었고 얼굴은 엉망진창이 된 채 눈물 자국이 가득했어요. 입고 계시던 하얀 코트 소매에는 붉은 얼룩과 함께 정체 모를 하얀 생크림 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소매를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엄마, 아빠가 가져오던 초코 케이크가 엄마 옷에 묻었네. 아빠는 어디 있어? 제 물음에 어머니는 대답 대신 저를 부서질 듯 꽉 껴안고 목 놓아 흐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니의 몸은 찬바람을 맞은 것처럼 덜덜 떨리고 있었고 제 환자복은 금방 어머니의 눈물로 젖어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머리맡에 낡은 가죽 지갑과 유리가 산산조각 난 손목시계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건 아침에 아버지가 출근하실 때 차고 계셨던 제가 제일 멋지다고 생각했던 그 시계였어요. 미란아, 아빠가, 아빠가 너에게 오다가 나쁜 차에 부딪혔어.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음을 토해내셨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맛있는 케이크를 전해주려다 길 위에서 큰 사고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케이크를 들고 병실 문을 열어줄 수 없는 아주 멀고 먼 곳으로 먼저 가버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가슴에 꼭 품고 있었다는 케이크 상자는 길 위에서 다 뭉개져 버렸다고 해요. 저는 제가 그린 그림 속 케이크 든 아버지를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림 속의 아버지는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계셨죠. 아버지는 저와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무서운 순간까지도 초코 케이크 상자를 놓지 못하고
하늘의 별이 되신 거였어요. 복도 너머로 아버지가 평소에 신으시던 낡은 작업화 한 켤레가 카트에 실려 지나가는 것이 보였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아주 긴 심부름을 떠나서 오늘은 올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셨지만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지갑 속에 꽂혀 있던 제 사진과 아버지가 늘 보시던 가족 사진이 피에 젖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거짓말을 모른 척하며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엄마 괜찮아.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나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치? 완성된 도화지를 어머니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슬픔에 잠긴 어머니는 제 그림을 보지 못하고 침대 옆에 엎드려 울기만 하셨어요. 아버지에게 보여주려던 제 선물은 누구에게도 닿지 못한 채 침대 기퉁이에 아슬아슬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뭉개진 생크림처럼 제 마음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을 쉬기가 힘들었지만 저는 아픈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도화지 속 아버지가 여전히 저를 향해 웃어주고 계셨기에 보다 끝까지 씩씩하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그 초코 케이크는 먹지 못했지만 저는 아빠의 커다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방 안 가득 퍼지는 소독약 냄새와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자꾸만 저를 슬프게 만들었어요. 저는 침대 옆에 놓인 아빠의 시계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시계는 멈춰 있었지만 아빠의 따뜻한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도화지 구석에 아주 작은 글씨로 아빠 사랑해라고 다시 한번 적었습니다.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이 글자를 꼭 읽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병실 안에서 저는 이제 오지 않을 아버지를 위해 마지막 기도를 시작했어요. 갑자기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해지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날카로운 가시가 목을 찌르는 것만 같았어요.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삐 소리를 내는 기계 알림음이 병실 안을 가득 채웠어요. 간호사 누나들이 급하게 뛰어들어오고 제 주변으로 하얀 가운을 입은 선생님들이 모여들었어요. 제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이상하게 손끝과 발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는 와중에도 저는 침대 밑으로 뚝 떨어진 노란색 크레파스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으며 민원아, 정신 차려야 해. 엄마 봐. 엄마 좀 봐. 라고 소리치며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늘나라 놀이터에서 혼자 케이크를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길을 잘 잃어버리시는 분이라 제가 빨리 가서 손을 잡아드려야 했어요.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서 침대 곁에 놓인 도화지를 다시 끌어당겼어요. 그림 속에는 커다란 초코 케이크를 든 아버지가 혼자 외롭게 서 계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커다란 손 옆에 제 작은 손을 겹쳐서 그렸습니다. 아빠 혼자 가면 심심하잖아. 내가 가서 같이 케이크 먹을게.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말이 목구멍 언저리에서 맴돌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아버지를 불렀어요. 도화지 구석에는 아버지가 걸어오시던
그 길보다 더 밝고 환한 노란색 길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 길은 병원 창밖의 어두운 밤하늘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하늘나라로 이어지는 길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 가슴 위에 무거운 기계를 대고 무언가를 하셨지만 저는 오직 도화지만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하나도 안 아파. 아빠가 저기서 손 흔들고 있어. 저는 어머니의 뺨에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지만 이제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머니 얼굴이 점점 흐릿해지더니 도화지 속 아버지가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사고 때문에 뭉개졌던 케이크를 다시 예쁘게 고쳐들고 저를 향해 팔을 벌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도화지 가장 끝자리에 아버지가 꼭 읽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빠 사랑해라고 꾹꾹 눌러 적었어요.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제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었기 때문이에요.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신기하게도 무서운 기분은 사라지고 포근한 기울이 저를 감싸 안았어요. 마치 아버지가 퇴근하고 돌아오셔서 저를 번쩍 들어 올릴 때 나던 기분 좋은 냄새가 나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이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저를 위해 목숨과 바꾼 그 깊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제는 알 것 같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버지가 마중 나온 그 노란 길을 따라 천천히 걸음 옮기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림처럼 아버지 품에 꽉 안겨서 아버지가 사오시려던 그 달콤한 초코 케이크를 함께 나눠 먹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제 손에서 힘이 풀리며 크레파스가 바닥으로 또르르 굴러갔습니다. 멀리서 어머니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이제 아주 깊고 편안한 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도화지 속에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빠의 커다란 손을 꼭 잡은 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빛나는 길을 걷고 있었어요. 제가 무거운 눈꺼풀을 완전히 닫고 아주 먼 여행을 떠난 뒤 텅 빈 병실에는 하얀 정적말이 감돌았어요. 어머니는 제 차가워진 손을 놓지 못하고 제가 마지막까지 가슴에 품고 있었던 도화지 한 장을 끌어안은 채 한참을 울부짖으셨습니다. 그 도화지 위에는 눈물 자국과 함께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빠 사랑이라는 마지막 고백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림 속의 아버지는 사고로 뭉개졌던 케이크가 아닌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커다란 2단 초코 케이크를 들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곁에는 병원복이 아닌 예쁜 옷을 입고 풍성한 머리카락을 가진 건강한 제가 아버지의 손을 부서질 듯 꼭 잡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제 유품을 정리하던 그때 사고 현장에서 간신히 수습된 찌그러진 케이크 상자가 병실로 전달되었어요. 상자 귀퉁이는 찢어지고 생크림은 여기저기 번져 있었지만 그 틈새로 아버지가 제 생일 선물로 준비했던 작은 곰 인형 하나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손가락이 실수로 인형의 배 부분을 꾹 누르자 병실 안에 익숙하고도 그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민원아, 우리 아들 8살 생일 정말 축하해. 아빠가 지금 맛있는 케이크 들고 달려가고 있어. 우리 아들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한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인형 속 아버지의 목소리는 마치 지금 막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실 것처럼
활기차고 따뜻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들리자 병실 안에 있던 간호사 누나들도, 고개를 숙이고 있던 의사 선생님도 모두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어깨를 들썩였어요. 아버지가 목숨과 바꾸면서까지 끝내놓지 못했던 그 뭉개진 케이크 상자 안에는 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비록 아버지가 퇴근길에 사오시려던 진짜 초코 케이크를 한 입도 먹어보지 못했지만, 그보다 훨씬 달콤하고 포근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득 먹고 길을 떠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하얀 벽에 갇혀 주사를 맞지 않아도 되고, 독한 약 기운에 취해 억지로 잠들지 않아도 돼요. 노란색 크레파스로 정성껏 그려내었던 그 눈부신 길 위에서 아버지가 저를 번쩍 안아 올려 공중 세 바퀴를 돌려주고 계시거든요. 아빠, 케이크 진짜 맛있어 보인다. 우리 엄마 목까지 우리가 다 먹자. 저는 아버지의 목에 매달려 까르르 웃으며 우리가 함께 그려놓은 저 멀리 빛나는 하늘 놀이터를 향해 뛰어갑니다. 남겨진 어머니가 밤마다 저를 찾으며 너무 슬프게 울지 않도록 저는 오늘 밤 어머니의 꿈속을 환한 햇살을 듬뿍 담은 케이크를 들고 찾아갈 생각입니다. 꿈속에서 만난 어머니의 뺨에 묻은 눈물을 닦아드리며 아빠와 제가 얼마나 행복하고 잘 지내고 있는지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노란색 크레파스는 이제 멈췄지만 도화지 속 우리 가족의 웃음소리는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엇갈린 짧은 인연이었지만 우리는 이제 누구도 헤어지게 할 수 없는 먼 여행지에서 두 손을 맞잡고 영원한 생일 파티를 시작합니다. 먼 훗날 어머니가 저희를 만나러 오시는 날 길 잃지 않으시게 제가 도화지에 그렸던 그 밝은 노란색 길을 더 환하게 밝혀주겠습니다. 그림 속 아빠의 손을 잡은 아이는 이제 슬픔이 없는 나라에서 누구보다 환하게 웃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네요. 아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우리 이제 같이 케이크 먹어요. 주인을 잃은 도화지, 뭉개진 케이크 상자, 그리고 멈춰버린 아빠의 시계. 8살 미란이가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은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에게 오늘 꼭 전해주세요. 태어나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사랑한다라고요. 미란이와 아빠가 하늘에서는 부디 아프지 않게 기도하며 오늘 사연 마치겠습니다. 사연 말아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